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오늘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읽어가기를 시작할 텐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이라고도 하죠. 국토계획법은 공법 40문제 중에서 비율상 약 30%인 12문제가 매회 출제되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며 그만큼 법 내용도 방대합니다. 또한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이해가 쉽지 않기도 한 법령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국토계획법을 이해하고 나면 다른 법령들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먼저 국토계획법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은 제1장부터 12장까지 총 14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크게 개요, 도시계획, 도시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토계획법에서 언급되는 계획들의 체계를 도식화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국토종합계획과 같은 국가계획이 최상위 계획이고요. 그리고 차례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순으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중간에 표시된 점선구역 내에 광역도시계획부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토계획법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모든 법령은 제1조가 그 법을 제정한 목적인데요. 목적을 먼저 읽어보면 이 법은 국토의 이용 및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시험 문제 나오진 않죠. 국계법 또한 제2조는 정의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1호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자,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2호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부터 군까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자, 세분이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3호에 나오는데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시부터 군까지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즉,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사실을 정의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자, 특별시부터 군까지 개발 및 정비 그리고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부터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가목부터 바목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에 글씨에 형광으로 노란색 형광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용어들이고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도 제가 표시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또 용도 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 구역계획 등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해당 내용 조항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 계획이란 자 대상 지역에 나오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자, 일부입니다. 일부. 모든 지역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자, 필요한 지역에 하게 되는데요. 목적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바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한 종류이죠. 다음 5의 2.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계획이겠죠. 구역에서의 계획이고 자, 이 해당 구역에서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입지 규제라는 단어가 아예 포함되어 있죠. 규제라는 것은 결국 제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제한에 관한 사항이고 또 그 해당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또 중요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 2조 정의 계속 이어집니다. 자, 다음 기반시설이란 다음 강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자, 과목부터 3호까지 나와 있고요. 도로 등 교통시설, 광장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 설비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 등 방제시설,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법령에서 다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잠깐 이 법 제도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법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자,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법에서 모든 것들을 세분해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인데요. 시행령에서 이 법에서 다 담고 있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있고 또 해당 법령을 갖고 있는 장관 등이 만드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령에서 이 대통령령으로 라고 시작이 되면은 그 해당 법령의 시행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행령은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기반시설 부분인데요. 자, 시행령에서는 앞서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각 시설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전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통시설에서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일 텐데요. 작년까지는 기반시설의 교통시설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대신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운전면허 시험장을 기반시설로 포함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 시설 대신에 현재는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요. 각각 용어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시행령 2조 1항에서 1호부터 7호까지 나열된 시설 중에서 자, 그
그 중에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이 다음 각호와 세분할 수 있다라고 각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고가도로, 지하 도로. 자, 2호 자동차 정류장은 26회였던가요? 시험에 나왔던 조항이기도 하죠. 뭐 제 기억에는 다음 중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한 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아마 이 교통 광장이 그 보기에 포함이 돼서 이 정답이었던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세분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있고 또 해당 내용들 보면은 어느 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7호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앞에서 나열됐던 기반 시설 중에서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앞에서 기반 시설을 보면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쭉 나열되어 있었고요. 그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뒤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바로 광역시설이란 자, 여기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중에서 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 자, 광역적이란 말은 자, 밑에 가목과 나목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 2개 이상의 시부터 군까지 첫 번째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과 그리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또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은 도로, 철도, 광장, 녹지, 수도, 전기 쭉 각 시설들을 보면은 약간 대부분 선적인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적인 이런 관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2개, 이 양 각 지자체에 걸쳐 있는 시설이 광역 시설이 되는 거고 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있고 이 지역에도 있고 이 지역에도 있으면 좋지만 해당 시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처리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모이는 데 있어서 굳이 뭐 2군데 다 있을 필요가 없이 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있어도 좋은 시설들이 대부분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이점은 지금 걸치는 시설에 하수도가 있고요. 하수도에는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수도 자체는 관로의 개념이니까 걸치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고 하수 종말 처리 시설들은 어떠한 그 면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 공동으로 이용한 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정의로 계속 이어집니다. 공동구란 자,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 시설, 하수도 시설 등 자,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미관의 개선, 또 도로의 구조 및 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음 10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자, 앞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을 배웠었죠?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설치 및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1호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들 시설이라든지 또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고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라는 것은 이 법, 국토계획법이죠. 또 다른 법률에 따라서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는 시행자를 말합니다. 다음 공공시설이 나와 있는데요. 국회법에 보면 기반시설도 있고 도시군 계획시설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는데 대부분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로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이든 도시군 계획시설이든 공공시설이든 우리 생활에 기초가 되는, 우리 생활하는데 기초가 되는 시설들이고, 사실 이 세부 내용들을 다 외우면 좋지만 자주 읽음으로써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자주 봄으로써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이제 국가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 계획의 구성 체계를 설명할 때 최상위에 나와 있던 계획이었죠. 그래서 국가계획이니까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자, 법 제19조 1항부터 제9호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규정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나 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들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 용도 지역이란, 자, 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의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 용도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중요한 건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해야 합니다.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용도지구의 경우에는, 자, 앞에 설명한 용도지역의 제한사항을 더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제한사항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용도지역에서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용도지구는 없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용도지구는 중복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 용도구역이란, 자, 마찬가지로 토지의 건축물 용도 및 높이 등에 대하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사항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자,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 자, 18호와 19호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개발로 인하여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게 예상이 됩니다. 새로 개발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이에요. 즉,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해당 건폐원의 용적률을 강화해서 밀도를 낮추는 거예요. 밀도를 낮추면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높았을 때보다 낮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굳이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밀도를 관리한다는 것은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어서 밀도를 줄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다음 기반시설을 부담구역한다는 얘기는, 자, 대상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자, 해당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자, 두 개 차이점이 있죠. 기반밀도 관리구역은 설치가 안 되는 곳이고, 기반시설 무단구역은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구역입니다. 자, 다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란, 자,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서 그 해당 신중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같은 법 69조 따라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용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의는 끝났고요. 자, 다음 3조의 2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국회법에서 총칙은 자주 나오진 않지만 지금 29회와 30회 연달아 출제가 됐던 장입니다. 대부분 이제 용어의 정의들에서 나왔었지만 아직 이 법 제3조의 2는 이 해당 내용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딱 나오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체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는 기반시설 등이겠죠.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수준 만에 평가를 했다면 해당 내용을 도시군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보면 지금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평가를 위한 2항에 보면 평가를 위한 절차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시행령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관은 자, 평가 기준을 정할 때 다음 각고의 사항을 종합적 고려해야 한다. 자, 두 가지 항목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평가 기준이고요. 또 생활 인프라 평가 기준은 해당 내용처럼 되어 있습니다. 2항부터는 이 평가의 절차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자, 장관은 해당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자, 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에게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를 너네가 직접 실시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 다오. 라고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장관이 시정평가를 시행을 하고요. 그 평가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평가 결과를 자, 평가를 했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또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포괄보조금 등의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4조는 아까 2조 정의에서 다뤘던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또 도시군계획의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항은 넘어가고요. 자, 2항을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자, 국가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아까 우리가 계획의 구성 파트에서 최상위 계획이 바로 이 국가 계획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 밑에 있는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 및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되는 거 아시죠? 당연히 이 국가 계획이 하위 계획이니까 이 상위 계획인 국가 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또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내용이 간에 서로 상이한 사항이 있으면 모든 상위 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과 광역도시 계획 간의 내용이 다를 때는 국가 계획 내용이 우선을 하고, 다음 3항. 자, 국가 계획 바로 밑에 있는 광역도시 계획이 있다면 또 광역도시 계획 바로 밑에 있는 도시군 기본 계획은 마찬가지로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2항과 마찬가지로 상호 간의 내용이 다를 때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 계획이 우선합니다. 자, 명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용도지역에 대한 구분은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토는 크게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제법 8조입니다. 자, 8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 다른 법률,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서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 지구, 구역, 구획 등을 지정하려면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하지만 무조건 도시군 관리계획,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만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른 법률에 따라서도 이 구역 등이 지정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 구역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해당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랑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런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자, 지금 1제곱킬로미터죠. 즉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100만 제곱미터의 이상에 해당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누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래도 하위기관이다 보니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자, 방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 중에서 자, 500만 제곱미터죠. 500만 제곱미터 이하의 미만의 구역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할 때는 예외조항이 나옵니다.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50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도 바로 상위기관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용 정리가 되시나요? 자, 국토계획법에서만 용도지역 등,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에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구역 등이 지정 또는 변경이 될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 면적에 따라서, 면적 기준에 따라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역을 타법에 의해서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내용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지자체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00만 제곱미터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500만 제곱미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5제곱킬로미터는 500만 제곱미터 맞군요. 5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단서 조항이 나옵니다. 면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앙기관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또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요. 어떠한 경우에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살펴보면 1호 해당 구역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다음에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또 중요한 군사 기밀을 지켜야 하는 경우 등을 경우에는 국토부 중앙기관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지자체장은 지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5항은 타법에 따른 토지용구역 등에 관한 지정 제한 절차를 얘기하는 건데요. 장관이나 시도지사, 승인권자죠. 타법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권자는 협의 또는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정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 이방관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입니다. 앞서 8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이었고, 구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전체를 말합니다. 앞서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에 관한 지정의 제한이었고, 구조는 타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타법으로 이 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허가인가 승인 등 또는 결정하려면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를 받는데 물론 그 예외 조항은 있겠죠. 그 계획 면적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지만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는데 자, 어떤 심의를 받느냐? 먼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는 자, 중앙이니까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 30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의지하는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5제곱킬로미터, 500만이죠. 5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해당 내용들을 의지하는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500만 제곱미터 미만의 용도지역 등에 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의지하는 계획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타 법령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국계법상의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한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총칙을 살펴봤고 총칙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앞서 OT에서 보여드렸던 문제풀이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A형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정의, 국토계획법 제2조 정의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대한 정의를 읽었습니다. 자, 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강목의 사업을 말한다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도정법에 따른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말한다고 정의한 내용이 그대로 문제와 보기에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토계획법 첫 시간 가장 기초적인 총칙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총칙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큰 설명 없이 나열한 거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총칙에서도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께서는 방금 제가 읽었던 방식대로 주요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은 총칙은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총칙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장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